그는 왕족의 후손이었습니다. 정종 임금의 후손. 그러나 서얼이라는 이유로 평생 차별받아야 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책을 살 수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책을 빌려 베껴 쓰고 돌려주었습니다. 추운 겨울, 이불이 없었습니다. 논어를 병풍 삼아 세웠습니다. 한서를 물고기 비늘처럼 펼쳐 몸을 덮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간서치, 책만 보는 바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보는 평생 2만여 권을 읽었습니다. 청나라 학자들도 그의 시를 인정했습니다. 정조는 그에게 단 한 글자를 남겼습니다. 우아하다. 아, 신분을 넘어선 실력, 가난을 이긴 학식, 조선 최고의 독서광, 이덕무.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741년 한양 인사동. 이덕무가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이필익은 강계부사를 지냈습니다. 아버지 이성호는 통덕낭이었습니다. 집안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서자였습니다. 이덕무도 자동으로 서얼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높은 벼슬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어린 이덕무는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항상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책은 세상 전부였습니다. 6살 때 아버지가 19사략을 가르쳤습니다. 채 한 편도 끝나기 전에 그를 깨우쳤습니다. 아버지는 놀랐습니다. 그러나 곧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덕무가 자랄수록 형편은 어려워졌습니다. 책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책을 빌렸습니다. 밤새워 베껴 썼습니다. 다음 날 돌려주었습니다. 베낀 책은 파리만큼 작은 글씨로 빼곡했습니다. 승두세자. 파리 머리만 한 작은 글씨였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속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한 획 한 획 정성껏 베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이불이 없었습니다. 논어를 병풍 삼아 세웠습니다. 한서를 물고기 비늘처럼 펼쳐 몸을 덮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을 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저 친구는 책만 본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책만 읽는다. 간서치다. 책만 보는 바보. 그는 스스로를 간서치라 불렀습니다. 자서전에도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간서치전. 책만 보는 바보의 이야기. 그러나 그 바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서와 사서를 읽었습니다. 기문이서를 탐독했습니다. 항상 소매 속에 책과 필묵을 넣어 다녔습니다. 보고 듣고 생각나는 것을 즉시 적었습니다. 1759년 18세 때였습니다. 전라남도 강진에 중국 상인이 표류해 왔습니다. 이덕무는 그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청년 이덕무의 지적 호기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20대가 되자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박지원, 홍대용, 박재가, 유득공. 같은 뜻을 가진 실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여행하며 시를 지었습니다. 북한산을 유람했습니다. 몽답정에서 시를 읊었습니다. 한강변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습니다. 이덕무의 시는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신분은 여전히 서얼이었습니다. 1774년 34세 증광초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직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얼인 그에게 높은 벼슬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저 책을 읽고 시를 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776년 이덕무의 친구 유금이 청나라에 갔습니다. 그는 4명의 시를 모아갔습니다. 이덕무, 유득공, 박재가, 이서구, 한객 건연집, 조선 학자 4명의 시집이었습니다. 청나라의 유명한 학자 이조원에게 보였습니다. 반정균에게도 보였습니다.
그들은 놀랐습니다. 조선에 이런 시인들이 있는가? 1777년 한객 건연집이 청나라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이덕무의 시가 무려 99수나 실렸습니다. 자연, 여정, 여정물, 송별, 역사, 다양한 주제의 시들이었습니다. 청나라 문인들이 그의 이름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청나라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시가 먼저 알려진 것입니다. 1778년 38세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사은사겸 진주사 심염조가 청나라에 갔습니다. 이덕무는 그의 서장관으로 함께 갔습니다. 연경, 지금의 베이징이었습니다. 이미 그곳 학자들은 이덕무를 알고 있었습니다. 반정균이 직접 만나러 왔습니다. 이정원, 기균, 육비, 청나라의 명망 높은 학자들이 그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시를 주고받았습니다. 학문을 논했습니다.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청나라 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조선에 이런 인재가 있었다니. 이덕무는 고증하게 빠져들었습니다. 고연무의 일지록을 읽었습니다. 주의존의 경애를 탐독했습니다. 청나라의 새로운 학문이었습니다. 사실을 중시하는 학문, 고증을 통해 진리를 찾는 학문. 이덕무는 140여 종의 책을 샀습니다. 고연무의 정림집, 고증학 관련 귀한 책들이었습니다. 조선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짐은 책으로 가득 찼습니다. 산천, 도리, 궁실, 누대, 풀, 물고기, 새와 짐승,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북학론을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조선으로 돌아온 이덕무,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청나라 학자들과 교류한 조선인, 새로운 학문을 가져온 학자. 그러나 여전히 서얼이었습니다. 관직에 나아갈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 새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1776년 정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개혁을 꿈꿨습니다. 규장각을 세웠습니다. 학문을 진흥시키고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1777년 정조는 서얼 허통절목을 발표했습니다. 서얼도 관직에 나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제한적이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1779년 39세 정조가 규장각에 검서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시문에 능통한 서얼을 뽑기로 했습니다. 4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서이수, 조선 최고의 서얼 학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사검서관이라 불렀습니다. 정조는 말했습니다. 이덕무와 박제가의 문장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처지가 남과 다르다. 스스로 능력을 드러낼 기회를 주고자 한다. 1793년 2월 25일 이덕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래 체력이 약했습니다. 규장각의 고된 업무, 계속된 생활고, 감기와 폐렴이 겹쳤습니다. 53세였습니다. 박제가가 달려왔습니다. 이서구가 울었습니다. 박지원이 행장을 썼습니다. 정조는 내탕금 500냥을 내렸습니다. 장례비였습니다. 아정유고 간행비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덕무가 평생 쓴 글을 책으로 만들라는 명이었습니다. 1795년 정조는 이덕무의 아들 이광규를 검서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아버지를 이어 같은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왕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이덕무가 남긴 것은 많았습니다. 아들 이광규가 아버지의 저수를 모았습니다. 청장관전서 71권에 달하는 방대한 문집이었습니다. 관독일기, 이목구심서, 사소절, 청비록, 그가 평생 읽고 쓰고 생각한 모든 것이 담겼습니다. 박지원은 말했습니다. 평생 읽은 책이 거의 2만여 권이 넘는다. 손수 베낀 파리만큼 작은 글씨도 수백 권이다. 자획이 방정하며 아무리 바빠도 속자를 쓰지 않았다. 후대 학자들은 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박물학자, 고증학의 토대를 마련한 학자, 정약용과 김정희에게 영향을 준 인물. 그의 손자 이규경도 대학자가 되었습니다.
오주연 문장 전산고. 조선 최대의 백과사전을 남겼습니다. 할아버지의 학문이 손자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추사 김정희는 훗날 청나라에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것은 이덕무가 만든 인연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이덕무가 청나라 학자들과 교류한 것, 그것이 조선과 청나라항 교류의 물꼬를 튼 것입니다. 서얼이라는 차별, 가난이라는 장벽. 그는 책으로 그것들을 넘었습니다. 간서치, 책만 보는 바보.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보는 이 만여 권을 읽었습니다. 청나라 학자들이 인정했습니다. 정조가 우아하다고 평했습니다. 신분이 아닌 실력으로, 배경이 아닌 노력으로 그는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오늘도 청장관 전서는 전합니다. 아정유고는 읽힙니다. 간서치, 이덕무, 책을 사랑한 한 사람의 열정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